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구상형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설계 역량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시 수업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역할극의 대본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기 조작에 미숙하거나 내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별, 학생별,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간의 이러한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교육이 강조하는 책임교육을 동시 수업에서 시행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활용하였습니다. 순회 지도를 할 때 학생들에게 모든 구성을 할 때 학생들이 멘티멘토로 짝을 지어서 앉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부족한 점을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교사가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것 또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알려주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인 배움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 성장하고 소외되는 학생 없이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모둠을 구성할 때 학생들을 이끈이, 나눔이, 칭찬이, 기록이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둠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이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대본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것이 아닌 다른 역할에도 충분히 임함으로써 반드시 태블릿 PC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끔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업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타이머 돌릴게요. 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도덕부장 통해서 우리 책상에 태블릿 PC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모두 잘 준비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다들 잘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번 수업은 쉬는 시간 없이 2교시 연달아서 진행되는 블록타임제로 운영될 거라 했었는데 다들 기억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덕 수업에 항상 활용하는 거 뭐 있었죠? 그쵸, 모둠 활동 진행했었죠. 우리 멘티멘토로 짝을 지어서 모둠 대형으로 잘 앉아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하면 항상 하는 거 뭐 있었죠?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다니면서 평가하는 관찰평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기평가, 서로서로 평가해주는 동료평가 진행한다고 했었죠.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뒷자리에 앉은 승아도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하이러닝에다가 선생님이 글 올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글을 혹시 읽어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지성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가 아나운서가 꿈이라 그런지 아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잘 읽어준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어떤 내용이었죠? 그쵸. 줄무늬 애벌레가 있는데 이 애벌레가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한번 답변해 줄 친구 있을까요? 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남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똑같이 따라서 했어요. 아, 엄마가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답변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의 경우에도 생각해보자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짜로 좋고 내 삶에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런 걸 느껴서 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휩쓸려서 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은 삶의 그런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쉽게 지쳤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각자 지금 자신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삶에 가진 목적과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삶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 단어는 삶의 목적과 행복의 관계.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울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목적과 행복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과 행복. 평상시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다들 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수업이 끝나면 모두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놀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민재라는 친구랑 아버지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이걸 실감나게 읽어줄 친구가 있을까요? 은지랑 영원이가 한번 각각 민재와 아버지를 연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극부 친구들이라 그런지 감정이 아주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재의 친구라면 민재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나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각자 다들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모둠별로 지금 앉아있으니까 모둠별로 만약에 내가 민재 친구라면 어떻게 조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고 대본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들 하이러닝 모두 잘 접속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끈이, 나눔이, 기록이, 칭찬이로 나눠서 이끈이가 활동을 주도하고 기록이가 대본을 작성하고 칭찬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나눔이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역할을 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모두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모두 활동하기 전에 항상 하는 거 뭐 있었죠? 맞아요. 경기도 있었죠. 서로 경청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기분 존중하고 도와서 협력하기. 모든 규칙 모두 잊지 않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 30분 동안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실 모드는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대본을 작성해야 하는데 다들 글솜씨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성형 챗GPT AI를 활용해가지고 AI한테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대신에 AI가 써준 것을 그대로 활용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첨가하거나 대본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나중에 발표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재원이는 왜 손을 번쩍 들었을까요? 대본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옆에 멘토인 지연이가
한번 재원이 도와가지고 같이 활동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또 지연이가 꿈이 컴퓨터 공학자니까 재원이를 잘 도와서 활동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벨이 울렸습니다. 30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모두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모두 활동을 잘 끝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들 대본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발표해줄 모둠 있을까요? 네, 우리 성실 모둠에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모둠에서는 민재가 원하는 대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민재에게도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나요? 네, 좋습니다. 또 발표해줄 모둠 있을까요? 우리 책임 모둠에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임 모둠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바탕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민재의 행복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조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대본을 짜준 것 같죠?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였죠? 그쵸, 다들 민재의 행복을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쵸, 이처럼 우리가 돈이나 나눔과 같은 삶의 목적들은 모두 행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행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삶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방향성을 설정하는 길잡이. 우리가 아무런 지도 없이 그냥 무작정 정처 없이 헤매는 것보다는 이런 지도, 길잡이가 있어야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삶의 목적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또 자기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순환적인 효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행복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든 아무거나 다 설정해도 될까요? 그쵸,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돈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막 나는 매주 로또를 살 거야, 맨날 도박만 할 거야,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봐보면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인상 깊게 읽은 밀이라는 사상가의 책 구절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연선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연선이가 글을 잘 읽어줬는데요. 이 글을 보면 지금 어떤 내용,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쵸, 인간다움이라고 한 친구가 잘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1단원에서 인간다움 배웠던 거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인간다움이 뭐였었죠? 그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뭐 예술성, 윤리성, 도구 활용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족한 돼지보다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바보보다는 똑똑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글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나만의 명언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짝과 가치, 어떤 가치를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하는지 서로 대화를 해본 다음에 자신만의 명언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명언을 토대로 이따가 아까 우리가 역할극을 진행한 것을 대본을 반영해서 또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명언 만들기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언을 만들고 하이러닝에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것에다가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활동 시간은 총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15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활동을 잘 끝내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나영이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이는 삶에서 정직이라는 가치와 목적을 중요시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나를 속이는 것과 같다 라는 명언을 제작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하려고 하는 나영이의 마음이 돋보이는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네요. 또 다른 친구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원진이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이는 자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싶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무척 강조해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명언을 제작했다고 해요. 우리 원진이도 굉장히 마음이 훈훈한 친구 같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직, 사랑, 나눔과 같은 가치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줬어요. 이러한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본래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래적 가치란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인간다움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인간다움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정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 배려와 같은 가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눔과 같은 가치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를 보다 인간답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가치들을 본래적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추구해야 하는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설정하든 어떤 가치를 설정하든 그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지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셔요. 나중에 뒤에 와서 지우지 마요. 네. 그러면 일단은 내용 빼고 수업 시험 자체는 저번보다 훨씬 좋아졌어. 본인도 알죠? 네. 훨씬 애들을 다 활동 중심으로 이끌어내고 활동 끝나고 정리를 해서 전반적인 틀은 좋아졌고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완해 보면 여백을 여전히 두려워하긴 해요. 그래서 장면하고 장면이 넘어가는 건 저번보다 훨씬 잘 보이는데 학습 목표 안내 끝나고 활동으로 넘어가고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활동 안내하고 이때 저처럼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쉬잖아요. 하고 쉼표를 하나씩 찍고 가도 되는데 활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드릴게요. 합시다. 그리고 말에 공백을 두는 걸 되게 여전히 되게는 아니고 여전히 조금 더 두려움이 남아있어서 오늘 영상 찍은 거 보고 학습 목표 안내 끝났네?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애들한테 활동 안내하고 시작!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을 가요. 쉼표만 넣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장면과 장면의 전환이 잘 보일 거예요. 선생님 22초 남았잖아요. 중간에 2초씩 쳐도 큰일 안 나요. 그죠?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동기유발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물어보면서 애들 성과 연계해주는 거 너무 좋았고 전반적인 기본 틀은 이제 제 기준엔 크게 손봐야 되는 건 없는데 이 시험 그럼 만약에 역할놀이가 시험 문제로 나왔으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감점을 안 당했을까 했을 때 엄청 당했어요. 선생님 역할놀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전교 2를 토론 및 평가로 진행하라 그랬는데 토론도 없고 평가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학생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나의 다짐.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역할놀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한 게 이게 다 그냥 역할놀이 진행 순서예요. 여기 지도 안에 나온 것도 역할놀이 준비 및 실현, 토론 및 평가, 재현 이게 역할놀이에요. 역할놀이 단계 외우고 있어요? 그냥 대강만 알고 있어요. 대강이 아니고 2차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교과서 숙지, 모형, 암기 이 두 개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시연에서는 실연 혹은 시연에서는 면접은 제가 뭘 잘해야 될지 잘 몰라요. 경기도 시책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보면 혐오감이 들어서 경기도를 시험 안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모형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실은 선생님이 이거를 엄청 냉정하게 말하면 모형 적용은 빵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평가 기준이거든요. 역할놀이는요. 역할놀이랑 역할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았어요? 대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대본을 만들어라는 워딩을 일부러 굳이 혹시 그런 티가 날까봐 무조건 뺐어요. 만든 다음에. 근데 여기 수업 설계 역량에서는 대본 작성을 한다고 맞아. 그게 잘못이야. 근데 설계 역량인데 대본을 작성했어도 됐어요. 그럼? 근데 작성하고 선생님이 한 거 역할놀이에요. 그냥 대본 작성 결과 발표예요. 이번 활동을 진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역할놀이 하게끔 하는 거를. 해야 돼. 해야 돼요. 차라리 그걸 발표를 제가 전개 원에 준비 및 실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대본으로 그 예를 들면 준비를 했어. 그 준비엔 역할 분담도 있겠죠? 그러면 역할놀이는 수업 시험하면 이렇게 해요. 자, 우리 나와서 발표하고 책임 모듬 나와볼까요? 레디 액션! 방금 민재와 아버지의 역할을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수행해줬다. 역할놀이는 역할놀이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의 소감도 듣고 역할놀이 다 끝난 다음에 뭐 토론 및 평가를 진행해도 되고 이건 선생님의 자유예요. 한 모듬을 세워놓고 토론 및 평가로 바로 뭐 넘어가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와서 애들 연기를 시켰어야 돼요. 꼭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모둠 내에서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 돼요. 수업 시연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역할놀이를 한 게 두드러지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나와서 보여주게 하는 게 지금 시간 타임테이블 안에서는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남은 2주 안에 개선안을 찾는다. 그래서 나와서 연기하고 애들 소감 발표하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 시켜. 이제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러면 근데 뭐 아버지의 의견만을 들어야 될까, 뭐 아이의 의견만을 들어야 될까, 혹은 아버지의 의견에서 아쉬운 점은 뭘까 해서 자료 3을 가지고 물질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이 수업에서 좀 도출을 해냈어야 되는 거예요. 분례적 가치에 주였으면 부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질 필요 없다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물질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물질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해라고 결과가 나와도 되고 물질보다는 행복을 중요시해야 돼 라는 결과가 나와도 되고 뭐 아무튼 근데 물질이 강조되는 결과값을 배제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뭐에서? 토론 및 평가에서. 청중들이 발표하고 연기자들이 소감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을 이루셨어도 됐다.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역할놀이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거 말고는 저번보다 전반적인 동선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오늘 숙제는 모형을 똑바로 이해한다. 첫째. 모형이 미니멈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나왔던 거까지 하고 또 대부분 중복되게 나올 확률이 높고 선생님 같은 모형은 그냥 기본 이제 개별과 모둠 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기본값은 이제 나왔으니까 모형 숙지에서 모형별로 이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번쯤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역할놀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리고 수업 시간 시작할 때요. 심사위원 본다고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면 보고 시작하셔도 돼요. 선생님 동기유발학 할 때 이쪽을 주로 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실은 여기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덤으로 앉아있는 사람. 이제 정면을 보고 좀 하시고 오늘 수업 실현 조건은 전자칠판이었어요. 그래서 판서 계획을 포함할 것이라는 조건이 딱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도 돼요. 근데 이럴 때는 띡띡 화면을 띄웠다고 쳐도 돼요. 전자칠판 이게 전자칠판이라
선생님 치셔도 되고 아니면 화이트보드에 쓰는 것도 되니까 둘 다 가능하니까 아 전자칠판의 특성을 고려해서 화면을 이런 데 두지 말고 전자칠판은 화면이 어디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라고 해도 돼요.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버리면 안 되고 네. 문제 때마다 상상을 해보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그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보기 좋겠죠. 전자칠판 있는데 여기 화면 보세요 하는 사람보다는 딱 전자칠판 비춰주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리고 소외되는 학생 순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에서 대답한 거 말고. 근데 소외되는 학생을 순회지도 한 건 아닌데 제가 이끈이 기록이 남이 칭찬으로 나눠가지고 역할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해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게 소외라는 장면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길 바래서 요구 조건에 순회지도가 들어간 거니까 그럴 때는 역할 분담은 꼭 소외되는 학생이 없기 위한 기본적인 의도를 모든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는 순회지도 때 좀 추가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지연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적고만 있어요? 아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구나. 그럼 우리 친구들 지연이가 적은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함께 더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을 좀 가정하고 소외라는 워딩은 안 넣지만 누가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한 명이 웅크러들고 있는. 근데 이런 걸 선생님이 상상으로 진짜 그 애가 거기 그렇게 웅크려져 있다고 해야 좀 이게 적극적으로 나와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선생님의 의도는 역할 부여해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했어요.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할 부여해서 무임승차자 없도록 했어요. 다 맞는 말이 돼버리니까 시험 의도가 소외라는 게 확실히 들어갔으면 소외를 확실히 넣어요. 그냥. 네. 순회지도 오늘은 큰 틀은 주고 내용 이해만 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시험 문제 분석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역할 모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요. 제가 맨날 까먹는데 아무튼 자료 하나 더 찾아서 올릴게요. 이게 모형들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네네. 네. 선생님 그리고 네. 제가 기출 분석을 해보라고 하셔서 했는데 어때요?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기출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찾아서 어떻게든 했는데 혹시 2차 경기도 수업시험 조건지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싹 다 올려줄게요 지금 네. 톡방에. 네. 있어요. 지금 올려줄게요. 네. 한번 보고 시간 아깝게. 그런 거는 그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 있으면 좀 주세요 해도 돼요. 안 잡아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할게요. 생각날 때.